안녕 얘들아, 나는 Y. 오늘은 지하세계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세계 각지 문화에는 지하세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수천 년, 심지어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건 모두 전설과 신화로 알려져 왔어. 최근 몇백 년 동안 과학의 기술이 발전해 우리 지구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어. 소련의 과학자들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을 뚫었는데 깊이는 12.2km, 즉 대략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의 거리야. 지구의 반지름이 대략 6,000km라면 이 12km는 지구 반지름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야. 지구에서 이 우물은 구덩이에 불과하지만 인류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만들었지. 결국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는데 우물 바닥에서 섬뜩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이 우물은 언젠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할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단단한 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 가설에 불과해. 어떤 사람들은 지진파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근데 친구들, 지진파는 지구가 단단하다고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해. 우선 지진파가 다른 물질 구조를 통과할 때 지진파의 전파 특성과 속도가 다른데 과학자들은 이를 사용하여 지구 내부 구조를 결정하지만 나중에 실제 많은 발견들이 지진파 이론과 모순된 점을 보였어. 예를 들어 2014년 대학 교수인 그레이엄은 과학자들을 이끌고 다이아몬드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 이 다이아몬드는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액체 상태의 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표면 아래 400km 이상에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어.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지구 깊숙한 곳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다가 있을 수 있어. 지진파를 통해 지구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깨뜨린 거야. 지구 안에는 암석과 마그마만 있다고 생각한 우리의 인식 말이지. 그래서 지구가 단단하다는 것은 추측일 뿐이니 지구 공동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어. 1963년 미국의 가상위성 ESSA-3가 북극의 내부 통로 동굴로 추정되는 장면을 촬영했어. 당시에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나중에 아폴로 11호와 16호가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북극 화면에는 동굴과 비슷한 원형 함물이 포착됐어.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에서도 비슷한 동굴이 발견됐고 그리고 텅 빈 내부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너무 신기하지? 위성에 찍힌 사진 외에도 캐나다 주간 월드뉴스는 나사가 지구 내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의 무선 신호를 수신했다고 보도했는데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는 자연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암호라는 사실을 밝혀냈어. 나사가 신호를 받고도 답장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였지.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 암호에 대한 의미를 파악했지만 사회적 공황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비밀로 남아있대.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지하세계에 사는 종의 기술 수준은 우리를 훨씬 능가해.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보다 지하 사람들의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분명하지. 사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구 내부가 속이 단단하건 비어있건 둘 다 가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이제 지하 문명의 목격자를 소개해볼게. 리차드 에블린 버드. 그는 미국의 매우 유명한 해군 소장이야. 현재 미국의 남극과학연구소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 그는 북극과 남극 상공을 비용한 최초의 사람으로 미국 최고 명예훈장, 미국 의회 훈장을 받았고 뉴질랜드엔 그의 기념비가 있어. 1946년 말 미국이 남극을 광범위하게 탐사하기 시작하면서 리처드 에블린 버드가 이 작전을 지휘했어. 한 번은 비행 임무에 리처드 장군이 직접 조정해서 참여했는데 이 비행기가 나간 후 다른 사람들보다 3시간 늦게 기지로 돌아왔어. 그는 그동안 어딜 다녀왔을까?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 비행기를 몰다 갑자기 눈앞에 안개가 낀 것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통과한 후 작은 산을 보았다. 언덕을 날아가 보니 앞에 온통 오아시스뿐이었고 또 하나의 작은 강이 있었다. 얘들아, 이게 남극에서 발견됐다는데 말이 돼? 남극에 어떻게 오아시스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어진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
비행을 하면서 땅 위에 매머드 같은 동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다 갑자기 도시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 도시는 수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반짝였다. 그런데 이때 계기판이 말을 듣지 않자 서둘러 그는 무전기로 기지 사람들에게 연락했지만 신호가 끊어졌음을 알아챘어. 그러다 잠시 후 비행 접시 몇 개가 갑자기 그의 비행기 양쪽에 나타났어. 그리고 나서 그의 비행기 안의 통신 장비에서 영어로 이런 말이 들렸어. 소령님, 우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분 후 착륙할 것입니다. 착륙 후 키가 크고 피부가 고운 금발 남자가 나타나 그를 아주 큰 건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집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마주하곤 말했어. 우리 장군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리차드 장군을 길고 긴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아주 늙은 남자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지. 우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죠. 우리의 지하세계와 당신의 지상세계는 거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하기 전까진 말이죠. 당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다시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 노인이 또 이어 이야기했어. 얼마 전 우리 우주선 몇 대를 당신들에게 보내 당신들의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우주선을 보고 매우 불친절하고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리처드 에블린 버드 장군이 원자폭탄을 이용한 전쟁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말을 마치고 리처드 장군을 돌려보냈어. 리처드 장군은 이들에 의해 비행기에 옮겨진 뒤 신비로운 힘으로 비행기를 단숨에 하늘로 날아올려 구름 속으로 보내졌지. 그 후 리처드는 남극 대륙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레이더엔 그가 기지에서 27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대. 기지로 돌아온 후 즉시 군부에 연락해 그가 마주친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어. 하지만 군부는 믿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 결국 일주일 뒤 우주선의 공격을 받았고 정찰기의 의문의 추락사고까지 발생했어. 당시 조종사는 주장했어. 비행 접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함선 사이를 누비며 레이저나 전자파로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말이야.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군 63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자 남극 탐사대는 급히 회항했고 6개월로 예정됐던 탐사도 2달 만에 부랴부랴 끝내버렸지. 리처드 에블린 버드 장군은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상세한 보고를 했어. 미 국방부 참모회의에 출석해 6시간여 동안의 진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최고 보안당국과 의료진의 조사도 받았어. 이후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함구할 것을 명령했고 이야기를 흘린 몇몇 사람들은 곧바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기도 했지. 그게 들어왔던 그는 1965년 이 이야기를 적어둔 일기장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그 사건에 대해 비밀로 붙였어. 이 이야기를 들은 후 혹시 리처드 장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아?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으니 말이야. 국제적으로 유명한 해군 장교로서 존경과 보수를 받는 그가 거짓말을 하면 불명예스러운 일만 당할 뿐이니까. 자, 아까 리처드 장군이 지하 도시로 날아들면서 매머드를 봤다고 했어. 기억나? 더 이상한 점은 남북극에서 발견된 한 매머드의 백 속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열대 열매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동안 제대로 설명된 적 없지만 남북극이 정말 지하세계로 가는 입구이고 그 지하세계가 따뜻한 기후라면 그럴듯한 설명이 가능하게 되지. 매머드는 우연히 지하세계에서 나왔다가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할 시간도 없이 얼어 죽었을 수도 있어. 지하세계에 대해서 언급한 다른 이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있어. 스노든은 인류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지구의 맨틀에 산다는 기밀문서를 발표했는데 그는 우리와 지하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했어. 지하사람에 비해 우리 인간은 개미처럼 보잘것없다. 그리고 맨틀은 수십억 년 동안 변함이 없다고 하니 그곳은 생명에게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끝장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개미와 같다면 전쟁이 전혀 필요 없을 듯해. 실수로 그들은 우리를 밟고 지나간다면 우린 끝장일 테고,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는 사실도 모른 채 끝날 수도 있어. 그의 말이 맞다면 말이야. 우리는 지상 사람들이 실수로 지하세계로 들어간 일들을 많이 이야기 나누곤 해. 하지만 땅속 사람이 우리 지구 표면에 올라온 사건도 있어. 그 지하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고 인류의 역사, UFO, 외계인 등 많은 질문을 했어. 이건 영상이 점점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볼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니 꼭 이야기해줄게. 자,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자.